안녕하세요. 혹시 그거 아세요? 여러분 월급 명세서에 찍힌 그 숫자들이요. 만약 회사에서 다쳤을 때 내가 받게 될 보상금을 결정한다는 사실이요. 오늘 바로 그 중요한 숫자에 숨겨진 두 얼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에서의 사고, 이게 정말 남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막상 보상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정확히 아는 분은 많지 않더라고요. 오늘 그 복잡한 계산법의 핵심을 아주 간단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 해답은요, 바로 여러분의 임금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재밌어요. 법에서는 이 임금을 그냥 하나로 보지 않고 평균 임금과 통상 임금이라는 두 가지 종류로 나눠서 보거든요. 이 둘의 차이를 아는 게 내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순서대로 월급의 비밀을 하나씩 풀어볼 거예요. 임금의 두 종류가 뭔지부터 시작해서 보상금의 기준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그 격차를 어떻게 메울 수 있는지까지 제가 아주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월급의 두 얼굴입니다. 아니, 왜 법은 똑같은 임금을 굳이 다르게 보는 걸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쓰는 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임금을 각각 다른 목적에 사용하거든요. 이게 바로 모든 수당과 보상금 계상의 출발점이 되는 거죠. 바로 이 두 가지, 평균 임금이랑 통상 임금인데요. 이름만 들으면 되게 비슷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역할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씩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자, 먼저 평균 임금. 이렇게 생각하면 딱 쉬워요. 지난 석 달 동안 내가 일한 대가로 받은 최종 영수증이다. 뭐 예를 들어서 야근 수당, 보너스 이런 거 다 합쳐서 총 900만 원을 받았다고 쳐요. 그럼 이걸 그 기간의 총일수, 보통 한 90일 되죠? 이걸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하루에 10만 원. 이게 바로 내 평균 임금이 되는 겁니다. 실제 받은 돈을 기준으로 하니까 당연히 퇴직금이나 다쳤을 때 받는 보상금 계산에 쓰이겠죠? 반면에 통상임금은 뭐냐? 이건 내 노동력의 기본 단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매달 꼬박꼬박 받기로 딱 정해진 돈 있죠? 기본급 같은 거요. 아까 그 예시에서 만약에 매달 고정적으로 받는 돈이 250만 원이었다.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앞으로 내가 야근을 하면 얼마를 더 줘야 하는지, 휴일에 일하면 얼마를 줘야 하는지 이런 걸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예측 가능한 미래의 노동 가치를 따지는 기준인 셈이죠. 자, 이 표를 보시면 둘의 차이가 확 들어오죠? 보세요. 평균 임금은 퇴직금이나 재해보상,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일한 실적을 바탕으로 계산하는 거고요. 통상 임금은 연장 근로나 휴일 근무 수당처럼 미래에 일할 것에 대한 대가를 미리 정해놓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느낌 오시죠? 하나는 과거의 결과, 다른 하나는 미래의 약속. 이렇게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가 법에 딱 마련돼 있거든요. 만약에 내가 지난 3개월 동안 야근도 없고 보너스도 없어서 계산해보니 평균 임금이 평소에 받던 통상 임금보다 오히려 더 적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억울하잖아요. 이럴 땐 법이 아니야, 그럴 땐 더 높은 통상 임금을 평균 임금으로 쳐준다. 이렇게 딱 정해놨습니다.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주라는 거죠. 자, 그럼 재해보상금은 평균 임금으로 계산하니까 이제 끝난 거 아니냐 싶으시죠?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약간의 반전이 있어요. 대부분의 민간 재해보험 있잖아요. 이게 최신 법인 산재보험법이 아니라 아주 예전에 만들어진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계산한다는 거예요. 아니 왜? 싶으시죠? 이 보험들이 처음 만들어질 때 법에서 요구하는 최소 기준이 바로 그 근로기준법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바로 여기서 보상의 격차라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옛날 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보상 수준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한번 보시죠. 바로 평균 임금의 천일치입니다. 1000일. 이 숫자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의 기준인 산재보험법은 어떨까요? 훨씬 더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바뀌었거든요. 얼마일까요? 바로 1300일분입니다. 와, 무려 300일이나 차이가 나죠? 1년 가까운 월급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얘기를 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근로자도 사장님도 모두 알아야 하는 핵심이죠. 그리고 이 격차는 방금 본 유족 보상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일을 못할 때 받는 휴업 보상이나 장례를 치를 때 드는 장례비 같은 다른 항목들에서도 똑같이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문제점을 확인했으니 이제 해결책을 찾아봐야겠죠?
그 해답은 바로 민간 근로자 재해보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구조를 이해하는 데에 있습니다. 보험이라는 게요, 그냥 하나의 완성품이 아니에요. 오히려 레고 블록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보험, 이걸 재해보상 책임보험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다가 아까 봤던 그 격차를 메워주는 보상확장 특약이라는 블록을 끼우고 또 해외 근무 같은 특별한 상황을 위한 또 다른 특별약관 블록을 끼워서 이렇게 나에게 꼭 맞는 완전한 안전망을 조립해 나가는 방식인 거죠. 이런 특약들이 그냥 있으면 좋은 옵션? 이런 게 아니거든요. 이게 왜 완전한 보장을 위한 필수 부품인지 실제 사례를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해외로 파견 나간 근로자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분이 한국에 있는 동료들이랑 똑같은 수준의 산재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일단 기본보험은 당연히 있어야 하고요. 여기에 법 기준의 차이를 메워주는 확장특약, 그리고 일하다 다친 게 아니더라도 보장해주는 비업무상재해 특약, 또 간병이 필요할 때를 대비한 간병보장특약까지 이 모든 게 다 있어야 비로소 국내 수준의 보장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어딘가 구멍이 뚫린 안전망이 되는 거죠. 결국 이 모든 특약들이 하는 역할은 하나입니다. 바로 안전망의 구멍을 메우는 일이죠. 만약 이런 것들이 없다면 근로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수십 년 전의 낮은 기준으로만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는 겁니다. 자, 오늘 내용이 조금 복잡했을 수도 있는데 핵심만 딱 정리해 볼까요? 첫째, 한국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두 가지 임금에 쓴다. 둘째, 기본적인 민간 재해보험은 옛날법 기준이다. 셋째, 그래서 옛날법과 지금법 사이에는 보상의 격차가 존재한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이 격차를 메우려면 특별 약관, 즉 특약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건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지식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여러분 자신 혹은 우리 회사 직원들이 충분히 보호받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안전망, 과연 구멍은 없습니까? 꼼꼼히 확인해 보셨나요?